안녕하세요. 강대원 약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눈에 좋은 영양제입니다. 2019년에 발표된 영양제 컨텐츠 검색어 통계를 살펴봤더니 가장 많이 검색된 것은 면역력과 피로였습니다. 이 외에 눈에 띄는 게 한 가지 있었는데요. 바로 눈 영양제에 관한 검색량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2018년도에 비해 무려 70%나 증가하면서 수많은 영양제 중 눈 영양제가 검색량 상승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TV,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 사용의 일상화를 이유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시력이 나빠지기 정말 쉬운 시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시다시피 눈은 한번 나빠지면 돌이키기가 어려운데요. 수술을 하지 않는 한 나빠진 시력이 돌아오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나빠지기 전부터 시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자외선을 피해 주시고 오랫동안 디지털 기기 화면을 보지 않도록 하고 책을 읽을 때는 너무 가깝지 않도록 일정 거리를 두는 게 좋은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할 때, 여가를 보낼 때 화면이나 책을 보지 않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눈 영양제를 잘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방의 목적으로 영양제를 드신다면 가장 흔한 증상을 예방하는 영양제를 선택하는 게 좋을 텐데요. 대한안과학회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안구 건조, 눈의 피로, 그리고 망막 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눈 영양제는 이 세 가지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들입니다. 우선은 눈 영양제로 많이 알려진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은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황반 변성은 노화 관련 실명의 원인 중에 가장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진행을 최대한 늦추는 게 좋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가장 흔한 건 노인성 황반 변성으로 50세 이상에서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황반은 망막 중에서 안구 뒤쪽에 있는데요. 상이 맺히는 부분이라서 시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란색 점처럼 보여서 황반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항산화 기능을 하는 노란색 색소가 황반 부분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노란색 색소가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 색소들의 이름이 바로 루테인과 지아잔틴입니다. 미국의 국립보건원에서 눈 영양제에 대해서 2차례 걸쳐서 대규모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중 두 번째 연구에서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중기 이상의 황반 변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황반 변성이 아예 없거나 초기인 사람의 황반 변성을 예방해주지는 않는다고 밝혀졌습니다. 연구 결과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25세 이후부터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황반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해서 보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눈 피로 개선, 인지 기능 개선,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 방지 등의 효과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리고 싶다면 챙겨 드시는 것도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지나치게 섭취하면 피부가 일시적으로 노래질 수 있고 오랫동안 과다 섭취했을 때는 폐암 발생률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합해서 하루 10에서 20mg 정도만 드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눈의 피로에 좋은 영양제입니다. 눈의 피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화면을 많이 보거나 책을 가까이 두고 오래 보다 보면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요즘 학생들이 특히 이 두 가지를 많이 하게 될 텐데요. 눈의 피로라는 병명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눈의 피로를 느낀다는 건데 요거는 충혈되거나 두통이 온다거나 시야가 흐리게 보이는 증상 등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무언가를 볼 때 초점을 잡기 위해서 눈의 수정체를 조절해주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모체체근과 홍체근이라고 하는데요. 눈을 많이 썼을 때 이 근육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피로가 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효과가 있다고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물질로는 아스타잔틴과 안토시아닌이 있고요. 이 두 가지도 식물성 색소 성분으로 항산화력이 굉장히 강한 성분들입니다. 아스타잔틴은 헤마토코쿠스라는 해조류에서 추출하는 성분인데요. 망막의 혈액을 잘 돌게 해서 영양 공급을 도와주고 눈 주변 근육 기능을 정상화시켜줍니다. 안토시아닌은 꽃이나 과일에 있는 색소인데요. 당뇨로 인해서 생기는 망막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아스타잔틴처럼 눈 주변의 모세혈관, 눈 근육 개선 효과가 있어서 안구 조절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눈을 많이 쓰시는 분들, 눈의 피로감을 쉽게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안토시아닌과 아스타잔틴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구 건조증에 좋은 영양제를 소개하겠습니다. 안구 건조증도 아주 흔히 나타나는데요. 안구 건조증은 눈이 시리거나 이물감이 들고 눈물이 많이 나오는 증상이 있고요. 심하면 두통이나 충혈도 올 수가 있습니다. 안구 건조는 화면을 오랫동안 보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건조한 바람을 쐬거나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면 생길 수도 있고요. 약물의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눈물 분비 저하나 눈물층의 기능 저하가 있습니다. 이 안구 건조를 예방해주는 대표적인 영양제가 오메가3인데요. 오메가3가 눈물층의 기능을 정상화해주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 눈을 덮고 있는 눈물층은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겉에서부터 지방층, 수분층, 점액층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중에서 맨 바깥에 있는 지방층이 수분층에 있는 물의 증발을 막아주는데요. 이 지방을 분비하는 곳이 우리 눈꺼풀에 있는 마이봄샘이라는 곳이고요. 이 마이봄샘에 염증이 생겨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지방층이 안 생기고 눈물이 빨리 증발해서 안구 건조증이 생기는 겁니다. 아까 안구 건조 증상으로 눈물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나요? 이걸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지방층의 문제입니다. 눈물이 많이 나와도 지방층이 없어서 수분이 금방 증발해 버리니까 소용이 없고 눈의 건조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안구 건조증의 80% 정도가 이 마이봄샘이 막히거나 염증이 생겨서 겪는 거라고 하는데요. 오메가3를 섭취하면 마이봄샘의 염증을 완화해서 안구 건조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상에서 검색해보면 오메가3가 안구 건조에 효과가 없다는 기사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기사들은 미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는 설계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연구입니다. 그리고 더 최근에 이와 관련된 여러 연구의 결과를 종합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오메가3가 안구 건조 예방과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게 더 타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눈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루테인과 지아잔틴, 눈 피로에 좋은 것은 안토시아닌과 아스타잔틴, 그리고 안구 건조를 예방하는 영양제로 오메가3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만 골라서 드시는 것보다 같이 드시는 게 눈 건강 관리에 더 효과가 좋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대원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